자, 이제 2-2-2 발전과 에너지원 관련된 기출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1번 2015년 11월 물리원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 속에 놓인 직사각형 도선이 자기장의 방향에 수직인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이루는 면 사이 각은 세타이고 점 ABC는 도선에 고정된 점이다. 자, 옳은 것은 기역. 도선이 이루는 면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타가 0도일 때는 얘가 이렇게 누워져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자기 손속이 최대가 아니라 0이다. 철수 아니고요. 예. 최소는 됩니다. 예. 최소이다 혹은 0이다. 아, 철수이다 하면 틀리다고. 예, 예. 네. 네. 아, 네. 그거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니은하면서 이제 모든 내용을 설명할게요. 세타는 45도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일단 규칙은 이랬죠. 90도 단위로 그 사이에는 전류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0에서 90도는 어떤 각도든지 간에 그 사이에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고요. 그 90도에서 180도 사이는 또 모든 그 사이 각도에서 전류의 방향이 같고 180도에서 270도, 270도에서 360도 각각 90도 범위 내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꼭 45도를 생각 안 해도 요 세타인 이 상황도 0도와 90도 사이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면 그게 0도하고 90도 사이의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팁은 자속하고 전류가 경향성이 반대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0이면 나머지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0도일 때 자속이 0이죠. 그럼 전류가 최대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속이 최대죠. 그러면 전류가 0입니다. 그래서 90도인 순간 전류가 0이 되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180도가 되면 자속이 0이죠. 그럼 전류가 최대입니다. 그럼 전류의 방향 안 바뀌겠죠. 그 다음에 270도가 되면 자속이 최대예요. 그럼 전류가 0이고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전류의 방향도요, 요 그림 그려져 있는 요 순간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그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순간의 전류의 방향 구해볼게요. 자, 전류의 방향 구하는 과정. 자,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비수직 방향을 찾습니다. 그 비수직 방향 어떻게 찾냐 하면 요 자기장을 나타내는 화살표의 꼬랑지를 요 도선이 이루는 면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그 다음에 요 화살표를 막대기라 생각하고 요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세우는데 세우기 쉬운 방향으로 세우면 그게 기준이 되는 비수직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면의 수직인 방향은 요 방향도 있지만 요 방향도 있죠. 요게 세우기 더 쉽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되는 비수직은 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0에서 90도로. 그러니까 자속이 0에서 최대로 바뀌고 있으니까 자속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그러니까 원래 비수직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수직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를 향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같은 방향이 이렇게 감잖아요. 이렇게 감으니까 그 방향이 이 순간에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요게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돼요. 그래서 ABC 방향이죠. 그럼 나머지 각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135도를 물어봤어요. 자, 135도는 잡으세요. 그걸 구하라고 얘를 이렇게 해서 또 막 상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했잖아요. 구하면 지금 이 90도인 순간에 자속이 최대죠. 그럼 전류가 0이에요. 그럼 전류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럼 이 이후부터는 ABC가 아니라 CBA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럼 135도는 그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35도는 CB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0도일 때는 자속이 0이니까 전류가 최대라서 전류의 방향 안 바뀌죠? 그럼 이 순간에도 CBA로 흘러요. 그러면 180보다 더 큰 한 200도 됐어요.
그럼 이때도 전류의 방향 안 바뀌었으니까 CBA 방향이에요. 근데 270도가 되었죠? 그러면 자속이 최대니까 전류가 0이 돼요. 그럼 이 순간에는 전류가 0입니다. 하죠? 이거보다 각도가 좀 더 커지면은 이제 전류의 방향은 ABC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360도면은 자속이 0이니까 전류가 최대죠? 그럼 이때도 전류의 방향은 ABC 방향이에요. 이때도 ABC 방향. 그래서 사실 방향을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그걸로부터 기준을 삼아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은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세타가 180도 되면은 자속이 어떻게 되죠? 0이죠. 그럼 전류가 최대입니다. 최대일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죠. 전류가 0일 때가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니만 맞으니까 이쯤이 니번이 답이니까 니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번 2019년 3월 고2물리학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 가까이에서 자석을 A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 검유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옳은 것은 기역.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지죠. 그럼 검유계 바늘이 더 큰 폭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기역 맞고요. 그다음 자석을 B 방향으로 움직이면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가 될 겁니다. 이게 맞고요. 그다음에 자석을 코일 속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일정합니다. 자기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예. 그래서 기역 니은에서 3번이 답이니까 3번으로 가봅시다. 예, 3번 2019년 3월 고2물리학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는 각각 핵발전, 화력발전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기역. 가는 핵분열 반응을 이용합니다.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핵발전은 아직 없습니다. 100% 핵분열 반응이고요. 그다음 니은 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다. 여러분 지속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이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 반영구적이면 지속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을 이용한 발전 방식이라든지 바람을 이용한 발전 방식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한 거고,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는 언젠가는 고갈되거든요. 인간이 멸망하기 전에 고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가나에서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리면 운동 에너지가 되죠. 그리고 전자기 유도로 전기 에너지가 바뀝니다. 둘 다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에너지 전환 과정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디 4번이 답이니까 4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4번 2020년 3월 고2물리학원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핵발전소를 견학한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자, 핵발전소는 가와 같은 핵연료 뭐 쓰겠습니까? 네, 우라늄입니다. 제가 우라늄이 아니고 우라늄. 제가 지난주에 로또 1등이 당첨되었다면 이제 핵발전소에 쓰이는 핵연료로 맞는 것은 해서 1번 우가늄, 2번 우라늄, 3번 우다늄, 4번 우라늄, 5번 우마늄 내려고 했는데 못 내게 됐습니다. 자, 수증기로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고요.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온실기체가 생성되지 않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단점은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번, 2번, 3번 규칙은 이제 답이 2번이 나왔으니까 그럼 2만 하고요.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5번 2020년 3월 고2물리학원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전거 발전기로 충전 중인 휴대전화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다. 페달이 돌아갈 때 발전기의 자석이 회전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옳은 것은 기역.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기 태권도 현상 이런 건 넣으려 했는데 못 넣게 되었고요.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죠.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스피커는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거꾸로죠.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6번 2020년 3월 고2물리학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이다. 실험 방법.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 A 또는 B를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의 입구까지 접근시키며 유도 전류의 최대값을 측정한다. 자석의 세기는 B가 A보다 크다. B가 더 센 자석이에요. 그래서 자석의 세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 자석의 속력은 요래되고 있네요. 그래서 실험 결과 전류의 최대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류가 센 순서를 제가 번호로 적어보면 다가 센 자석을 이용하는 데다가 속력도 빠르죠. 그래서 얘가 전류 제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가나 비교해보면 속력은 똑같은데 나가 더 센 자석을 이용하죠. 그래서 순서가 다나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나카 아니고 다나가. 자, 7번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한다.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다. 자석이 P점을 지나는 순간 검유계의 눈금을 관찰한 결과가 요 밑에 그림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라는 이제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하고 자석의 극의 방향을 바꿨죠. 근데 가까이 가져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럼 방향이 일단 반대가 되겠죠. 근데 처음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가까이 가져가니까 세기는 더 세질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반대면서 세기는 더 센 걸 찾으면 되죠.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8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마이크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소리에 의해 진동판과 코일이 진동한다. 그림 나는 가에서 자석의 윗면과 코일 사이의 거리 D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3일 때 코일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3일 때를 보면 D 값이 그 직전에는 더 컸고 직후에는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D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말은 코일과 자석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서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근데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에 의해서 이 코일은 아래쪽이 넘버 1 N극, 위쪽이 S극인 전자석이 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서로 밀어내려면 자석의 윗면이 N극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죠. 자석의 윗면은 N극이고요. 그 다음에 T1일 때는 D가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지 않으므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코일을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T3일 때는 주어져 있고요. T2일 때를 보면 역시 D 값이 직전에는 크고 직후에는 작으니까 줄어듭니다. 그러면 똑같이 가까워지는 상황이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고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추가로 제가 이것도 얘기했었죠. 이거 학습지에 있었던 문제죠. 자, 이때를 T4라고 하면 T4일 때는 D가 증가하죠. D가 증가하면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이때하고 반대로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9번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이다. 실험 과정.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한 채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다. 자석이 전피에 도달하는 순간 검유계의 눈금을 읽은 게 요 왼쪽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이제 가에서 기역과 같이 조치한 후 반복을 했더니 전류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고요. 세기만 약해졌습니다. 그럼 세기만 약해지는 조치를 찾으면 되겠죠. 자석의 속력만 감소시키면 세기만 약해지죠. 근데 자석의 급만 반대로 하고 역시 가까이 가져가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했다면 그림이 요렇게 되겠죠. 네.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만약에 코일의 가문수만 2배로 하면 얘가 요렇게 되겠죠. 예, 그 세기만 세지고 방향은 그대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2021년 3월 고위물리학원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핵발전소의 모습을 나는 손잡이를 돌려 발전하는 간이발전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기억. 자, 가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봉 그리고 작업복 같은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죠. 니은 가의 원자로에서는 핵융합이 아니라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핵융합은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디귿 가와 나에서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공통적으로 일어나죠. 둘 다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2021년 10월 고3 학력평가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간이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간이발전기의 자석이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할 때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때 기역과 같이 조치를 하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전류의 세기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찾으면 되겠죠. 기역 자석의 회전 속력만 빠르게 하면 유도전류 세지죠. 그래서 실제 발전기 모형을 돌려보면 빠르게 돌릴수록 불이 밝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석의 회전 방향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거꾸로 해도 똑같은 속력이면 세기는 똑같습니다. 자석의 세기를 더 강한 것으로 바꾸고 똑같은 빠르기로 돌리면 훨씬 더 자기장 변화가 더 심하니까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2022년 3월 고위물리학원 2번 문제 학습지에 있었던 문제네요. 그림은 수력발전과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인데요. 자, 수력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죠. 그게 이제 물의 낙하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기역 니은 디귿 이거 잘못 봐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디귿이 운동 에너지죠. 예. 요거 거꾸로 봤으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틀린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게 니은이죠 지금. 예. 그래서 핵 에너지가 이제 핵 분열 과정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3번 2022년 3월 고위물리학원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이 답을 하는 비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석을 코일에 접근시키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변화시켜 코일에 더 큰 전류가 유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현실적인 답은 묵묵무답이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니까 학생이 답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전류를 더 세게 하려면 자석을 더 빠르게 접근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이 감긴 코일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자성이 더 센 자석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니가 답이니까 이쯤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2023년 3월 고위물리학원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코일 위에 자석을 회전시키는 장치를 설치한다. 제가 3D 프린터로 만들어 보라는 게 이제 이와 같은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게 이제 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NBL로 연결하면 이제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는 유도 전류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석을 1초에 1회전 하도록 일정하게 돌리면서 검유계를 관찰하고요. 자석을 1초에 2회전 하도록 더 빨리 돌리는 거죠. 이러면서 검유계를 관찰합니다. 가에서 기역과 같이 조치한 후 나를 반복했더니
그 라의 결과로는 이 전류가 커졌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전류를 크게 하는 조치를 여기다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보면 코일의 가문수만 증가시킨 것은 기억으로 적절하죠. 예, 유도 전류가 커질 테니까. 그 다음에 일정하다는 니은으로 적절하다 했는데 요거는 뭐 천천히 돌리든 빨리 돌리든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 모형도 이렇게 돌려보면 전구가 일정한 밝기로 켜져 있는 게 아니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교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유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디귿은 크다로 적절하다. 디귿은 볼까요? 다죠. 1초에 1회전 하다가 2회전 하니까 더 빨리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유도 전류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2023년 11월 9일 통합과학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에 장착된 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전기의 바퀴를 회전시키면 발전기의 자석이 회전하여 코일의 유도가 전류가 흐르는 무슨 현상이죠? 예,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죠? 자석이 회전하면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죠. 그거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게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그 발전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예, 기니 D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아뜨거 구간이 시작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장면 문제. 16번 2024년 3월 고위물리학원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핵발전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기억. 핵발전 과정에서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하죠. 사용 후 핵연료봉 같은 매우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도 발생하고 작업할 때 썼던 장갑과 같은 저준위 핵폐기물도 발생합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우리나라도 그 처리하는 곳이 있죠. 경주에 있는 방패장. 예, 거기가 그걸 보관하는 곳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되게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봉을 보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봉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고요. 자, 니은 원자로에서는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그걸로 물의 온도를 높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걸로 터빈을 돌립니다. 냉각수 확보를 위해 바다 근처에 건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원자력 발전소는 다 바다 근처에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 지방에는 못 지어요. 예, 그게 단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니 D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이긴 하네요. 복습 삼아 한 번 더 풀어봅시다. 17번 2024년 3월 고위물리학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이다. 실험 과정.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이며 자석이 전피에 도달하는 순간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한다. 다음과 같이 자석의 구성만을 바꾸어서 동일한 과정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비교해보면 똑같이 가까이 가져가는데 극이 바뀌었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같은 방향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과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이 P점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커질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 따른 자기장 변화도 더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더 세진 것을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3번과 같이 하면 왼쪽 자석에 의해서 P점에 생기는 자기장은 위쪽 방향인데 오른쪽 자석에 의해서 P점에 생기는 자기장은 아랫방향으로 상쇄가 돼서 거의 0에 가까워질 거고, 그러면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도 거의 0에 가깝게 수렴을 해서 이 기억은 자석 한 개 이용했을 때보단 훨씬 작을 거고 어쩌면 거의 0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기억은 I0보다는 최소한 작아야 됩니다. 니은과 디귿은 반대 방향이고요. 그럼 이에서 자석과 코일은 서로 가까워지고 유도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니까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1번도 서로 가까워지니까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 예. 네, 18. 2025년 3월 고2물리학원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글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우라늄의 핵반응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얻는다. 핵추진 잠수함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는 교체 주기가 길어서 장기간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원자로를 차폐하는 구조가 있다. 옳은 것은 기억. 동그라미 기억. 우라늄 핵반응 과정에서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죠. 네. 원자로에서는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핵융합으로 가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 과정. 예, 우라늄이 핵반응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봉과 같은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니 D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9번 2025년 3월 고2물리학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한 채 자석을 전 P의 위에서 연직 아래로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인다. 나. 자석의 아랫면이 P를 지나는 순간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기록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표에 I, A 이렇게 있고요. 다. 가에서 기역과 같이 조치한 후 나를 반복했더니 유도 전류의 세기만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 가에서 니은과 같이 조치한 후 나를 반복했더니 유도 전류의 방향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 가에서 자석의 운동만 P의 아래에서 연직 위로 바꾸면 전류의 세기는 변화가 없겠지만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나에 비해서 반대니까 디귿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동그라미 기역은 유도 전류의 세기만 증가시키게 하는 변화죠. 그래서 자석의 속력만 V보다 작게가 아니라 크게 해야지 되겠죠. 그다음에 자석의 극만 바꾸면 유도 전류의 방향만 바뀌니까 이건 니은은 적절하죠. 그리고 디귿은 A가 아니라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가도록 합시다.